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미친 공매도들이란 주제 다뤄볼 텐데요. 공매도에 몰락이 임박했고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충고 투자는 이렇게 하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봄 날씨가 완연 다가왔다라는 오늘 댓글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조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나가서 5km를 뛰고 왔다, 3km를 뛰고 왔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을 때부터는요. 날씨가 아주 추워질 때까지는 한강 같은 데서 뛰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한민국도 보니까 운동하기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공원도 좋고 뛰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강변을 뛰는 것은 저의 일종의 버킷리스트인데 한강에서 뛰고 나서 땀을 쫙 빼고 그 휴게소 같은 데서 라면 먹는 거, 정말 그 컵라면 먹는 거 정말 굉장히 여기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 봄날인데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도요, 날씨가 아주 무더울 정도로 이제 반팔 반바지만 무조건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인데요. 내일도 날씨가 굉장히 지금 좋을 거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씨가 좋아지면요, 이게 이제 봄날이 오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도요, 겨울만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면요, 절대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봄날이 찾아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화려한 이 어떤 모습을 비추듯이 주식시장도요, 화려하게 꽃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울하고 남들이 내던지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욕할 때, 바로 이때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씩 더 모아가는, 그래야 나중에 상승장 때 여러분들이 봄날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버릴 때에 쳐다보지 않을 때 사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화려한 이 봄날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벚꽃이 왔는데 벚꽃 구경 갈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자, 이제 워렌 버핏의, 우리 1부 때도 워렌 버핏 우리 투자 철학 봤죠? 오늘도요, 버핏 옹의 아주 또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또 투자 철학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심플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오랜 내공이 돋보이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자, 먼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동그라미 친 거 보시기 바랍니다. Diversification may preserve wealth 들어갑니다. 정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뭔가 심장이 울렁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But concentration builds wealth 들어가죠. 이것도 이 두 가지가 조합이요, 완벽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씩 뜯어보면요, 빨간색 부분 보겠습니다. Diversification may preserve wealth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다변화시키는 거, 다양한 투자 방법이, 즉 다양한 방식이 may preserve weal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어느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를 펼쳐놨을 때에, 분산시켰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부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preserve 한다는 거, 지키는 거. 지키는 거는 좀 더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킬 때 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거고요. concentration입니다. 자, 집중하는 거죠. 몇 개의 주식에 concentration 하게 되면 builds wealth 들어갑니다. 결국 집중했을 때의 부가 확실하게 더 커져간다. 부를 확실히 키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에 적용을 딱 해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분산 투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옛날 과거에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구독자들도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들에게는, 웬만한 개인들은 분산 투자 할 생각 하지 말라 그랬죠.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많을 때, 자산이 풍부할 때
분산 투자, 즉 우리가 자산 배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에도 투자사, 미국에 투자사들이 있는데 자산 배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자산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여러 회사에다가 이렇게 분산시키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덩치가 클 때, 돈이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돈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100만 불 정도, 뭐 한국 돈으로 그냥 거칠게 말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펼쳐놓고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피케이션 있죠.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있으면, 자, 우리가 만약에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이 테슬라에다가 뭐 50만 불을 집중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불, 즉 5억을 넣고 나머지 5억은요, 이렇게 좀 퍼뜨려 놓는 거죠. 다양하게. 또 기술주 말고도 지금 이제 미래의 또 유망 종목들을 넣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에도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배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도 강한 주식들이 있죠. 배당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도 뭐 내가 1억, 2억을 넣어놓고 뭔가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좀 지켜가겠죠. 이런 그 인플레에 강한 주식들을 갖고 있다 보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이 많을 때는 이렇게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뭐 5억 미만이다. 여러분들이 5억 미만이면요. 그리고 뭐 10억 미만이다 그러면 너무 분산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면요. 돈을, 그리고 사실 개인들, 여러분들 개인들을 보면 막 5억씩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드물거든요. 보통 뭐 1억 미만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2억, 3억, 뭐 보통 4억 요 정도잖아요. 여러분들이 5억 미만 정도면요. 아마 대부분이 해당될 텐데요. 그런 분들은 막 분산 투자한다고 뭐 10개씩, 20개씩 나눠서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돈이 안 모여요. 푼돈은 푼돈일 뿐이에요. 우리 박명수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투자한다고 다양하게 분산 투자한다고 얼마 안 되는 뭐 돈을 가지고 뭐 8천만 원, 9천만 원, 6천만 원 있는데 막 뭐 500만 원 여기 놓고 400만 원 저기 놓고 뭐 해서 20개, 10개로 나눠놔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게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어느 주식이 오르더라도 생각보다 자산이 안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 보통 한 10만 불 모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워렌 버핏 친구, 그 오른팔인 우리가 찰리 먼거 같은 경우도 10만 불 정도 모아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1억 정도요. 그러니까 1억이 모아지면 뭐 테슬라 주식 같은데 딱 심어 놓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본업해서 현금 채굴 해서 돈을 또 모으는 거고요. 그러니까 1억을 딱 묻어두면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2배 가고 3배 가고 4배 갈 때에 자산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자산이 커져 간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주식의 그 자금 자체가 점점 커져 가지고요. 그만큼 이 나중에 단단해지고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에 보통 집중 투자죠.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컨센트레이션 한다? 집중 투자한다는 건요. build wealth. 여러분들 자산을 크게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있죠. 젊은 시절에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좀 자산을 크게 불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통 지금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에 좋은 기업들 있죠. 성장성 좋은. 지금 이제 AI 시대에 이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M7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주식들 집중해서 뭐 3개, 2개, 뭐 4개, 5개 안쪽에서 이런 그 고속 성장주에 집중을 딱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 자산이 여러분들이 막 1억이 3억이 되고 또 3억이 6억이 되고 뭐 이러면서 금방 여러분들이 막 5억, 6억을 금방 벌어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한 번 더 뛰게 되면요. 막 10억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이 빌드업 할 때, 즉 빌드 웰트 할 때 여러분들이 부를 키우고 사이즈를 키울 때는요, 뭔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자산을 가장 크게 아주 왕창 불린 게 바로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5%를 집어넣는데
그게 뭐 갑자기 이 더블로 되면서 확 뛰어버려. 몇 배가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또 25%를 줄여놨는데 그 애플에 집중했더니 그게 크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테슬라랄지 요런 그 고속 성장주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집중하고 있으면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엔비디아 넘버 2, 테슬라 넘버 1 하면서 얘기했더니 엔비디아 갑자기 몇 배씩 뛰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커지죠? 그럼 거기서 또 정리해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테슬라를 더 사고 또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더 사고 이러면서 계속 자산을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몇 개를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시대에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한번 이게 또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려면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먹었던 거 또 테슬라가 또 끌고 올라가죠. 그러면 좀 가다 보면 또 팔란티어가 끌고 가죠. 또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횡보했다가 나중 또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엔비디아 끌고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막 서로 이렇게 몇 개가 끌어주면서 여러분들 이 부가 크게 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돈이 내가 자산이 10억이 안 된다, 5억이 안 된다, 5억 미만이면요 좀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세요. 컨센트레이션 할 때 부를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나는 더 크게 불리는 것보다 뭔가 부를 지키고 싶어. 그게 한 100만 불 이상, 뭐 10억이 넘어가면은 좀 지켜야 되잖아요. 다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부는 뭐 예를 들면 채권을 뭐 조금 넣는다든지 금을 조금 사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실물 자산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더 다이버시피케이션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하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Diversification may preserve wealth, concentration builds wealth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자, 지금 이 마켓에서 지금 시장 상황 한 가지만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석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It is time to buy. 핑크빛 하려는 거 보면요. When markets reach peak uncertainty라고 합니다. It is time to buy. When markets reach peak uncertainty. 시장이 reach peak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시장이 그 불확실성 있죠. peak uncertainty라고 그러는 건요. 뭐냐면은 시장이 이 uncertain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maximum 상태,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도무지 이 소위 말해서 가늠이 안 되는 막 사람들이 시장이 이거 어떡하냐 트럼프가 미친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향한 거냐 주가는 더 빠진다 주가는 또 상승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를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고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막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한 상태. 그게 바로 peak uncertainty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아주 막 극도로 이 불안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심리 그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요. 지금 extreme fear 상태예요. 극도의 공포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극도의 공포에 내몰립니까? 그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일 때 그렇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고가 날지 경제가 폭망할지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미국이 붕괴한다는 거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심한 거, IMF급의 그런 폭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것들, 그러한 그 어떤 흐름들이 바로 이 시장이 이제 peak uncertainty에 빠졌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it is time to bu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uy the dip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공포를 호소할 때에 주식을 살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re we there yet?
야, 우리 이미 여기에 이르는 거냐, 안 온 거냐? 이미 우리가 시장 불확실성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여기에 온 거냐, 아니냐? 아직 멀었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누구도 이것이 지금 완벽히 피크다, 고점이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정말 신이게요. 워렌 버핏도 그런 거는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아니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제 채널에 댓글을 보게 되면 인간 지표라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극에 달하거든요. 막 그 처음에 $400, 480, $400 초반에 머물 때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버티더라고요. 좀 불안을 떠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400이 붕괴되고 $300 중반까지 내려오니까 막 불안한 사람들이 막 출몰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그러면서 나 지금 팔고 나중에 들어와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350이 붕괴되니까요. 300 초반 그리고 300이 딱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눈이 풀려, 동공이 풀린 상태에서 막 이제 욕설을 하고 막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거의 그냥 실성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면요, 막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막 그냥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 지표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공포가 극에 달했구나, 분노가 극에 달했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의 댓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점잖고 부드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온화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몰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주식을 괜히 했다, 내가 괜히 한다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정교수 TV가 걸려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원래 축복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나중에 지나보면 그렇구나, 이런 땅을 치고 우회하게 될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크가 있을 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여러 주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심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기다려보고 사시는 거죠. 뭐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사드려야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돈 남으나도 뭐 적은 수지만 추가 매수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파악한다면 지금이 time to buy다라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테슬라 공매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 공매도들이요, 돈을 좀 만지더니 거의 미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지금 테슬라 공매도들이 지금 아예 레딧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딧인데, 여기서는요, 뭐 다양한 주제를 다 토론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뭐 굉장히 개별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들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레딧에서 한 그룹이요,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 헤이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증오하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룹들이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같이 움직이니까, 더군다나 머스크가 지금 이 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뭐 지원금을 막 끊고 이러니까 그동안 지원금 받고 있던 단체들에서는요, 자기 생명줄이니까 머스크 그냥 미워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막 그래서 방화를 일으키고 밴들리즘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딧에 급기야 일론 머스크 헤이시라고 머스크를 증오하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 모여라 해서 한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그룹에서는요, 지금 아예 머스크를 미워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요, 테슬라를 공격하자는 거죠. 테슬라도 그냥 이제 소위 쇼룸이랄지 서비스 센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테러로 규정돼서 감옥 가야 되니까 아예 이제 이 합법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테슬라를 숏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졌잖아요. 이들이 이제 머스크를 싫어하는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trying to short Tesla라고 합니다. 테슬라에다가 숏 배팅해서 계속 테슬라 주가를 하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머스크를 파산시키겠다. 뭐 이런 조잡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생각들은 되게 안 좋은 거라 말씀드렸죠. 투자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다른 그 회사나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미래의 세상을 바꿔내고 인간의 삶을 더 많은 베네핏을 갖다 주고 그런 기업들, 미래의 기업들을 우리가 키워주고 길러내줘야 되는데 정치를 떠나서 투자를 공매도하는 친구들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너는 망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투자 자세로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매도들을 보면요 오래 못 가요. 보통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머스크가 싫은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증오심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끝이 다들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이 하이라인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100의 풋 옵션을 사는 걸로 계획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00의 공모를 하는데 날짜가 언제냐? 6월 20일 202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인데요. 지금 3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뒤죠. 6월 20일이면 거의 한 3개월 뒤에 $100의 풋 옵션을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이 $100까지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하방이다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야지. $100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100에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100 6월 20일 그 이전에 $100 그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지금 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갔죠? 고등어 같은 친구들이 이런 겁니다. 고등어는 뭐 테슬라 $75 간다 그러고 그나마 뭐 지금 $100 이상 간다는 사람이 괜찮은데 지금 이 친구들은 머스크가 싫은 나머지 그냥 이성을 상실한 거죠. 6월 20일 날 $100 그 아래로 내려갈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주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이 풋옵션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은 결국 주가가 $100 그 아래로 내려갈 걸 보고 $100에 해서 이걸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0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콜옵션 하게 되면 상승에 베팅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테슬라가 $500다. 뭐 $500 그 이상 가면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수한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00짜리인데 아래쪽에 보면요. 이 레딧에 자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보면 노란색으로 보세요. Ready to stick it to Elon and short Tesla? 야, 테슬라 머스크 싫어하는 사람 모여서 테슬라 공매도 칠 사람 자 준비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가 딱 순서를 정해줬어요. 어떻게 테슬라 공매도 치냐? 딱 이게 나오죠. 일단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열어라. 로빈훗이나 위블이랄지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뭐 삼성증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2번, 넘버 2, 디파짓 as much as you can. 야, 할 수 있는 만큼 돈 집어넣어. 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go to 테슬라. 테슬라에 가가지고 buy put. 풋 옵션을 사라는 거죠. 하락에 베팅한, short 치는 거죠. 자, select June 2025.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공모를. 25년도 6월 20일 날, 풋 옵션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 스트라이크를 때리라는 거죠. 한 $200면, $150면 몰라도 $100에다가 이 스트라이크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buy as many contracts as you ca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100에 베팅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만큼.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맨 아래쪽에. There are 130 each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에 때리는 건데 내가 살 때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당 $100에 설정한 한 개당 지금 130불이라고 하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30%를 더 얹어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재밌죠. 이렇게 지금 이 테슬라가 싫어가지고 공매도 때리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만 있을까요? 지금 뭐 공매도를 기관들도 그렇고 막 공매도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금 뭐 이 한 두석 달 안에 이 친구들이 거의 12조를 벌어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자, 근데 결국 그렇게 벌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생각하듯이 얘네들은요, 폭락한다에다가 다 베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폭락하다가 주가가 급등해버리면요,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숏 스퀴즈가 나버리죠. 우리는 너무 좋죠. 그냥 계속 그래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으면요. 공매도가 늘고 막 숏에 베팅하고 이런 거 늘으니까 주가는 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매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주가가 막 급등할 때, 미친 상승하게 될 때 얘네 다 나가 떨어지겠죠. 숏 스퀴즈가 나가지고 주가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골이 깊듯이 막 미친 듯이 V자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를 워낙 개인 투자가 많고 또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레버리지 투자랄지 또 섣불리 뭐 정말 사팔사팔 하기보다는 언제나 이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결국은 나중에 막 급등할 때는 또 그때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매도들이 여러분 $100입니다. $100 아래로 가야 이 친구들이 팔면은 이제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80불 가게 되면 20불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6월 20일 전에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면 오히려 테슬라가 더 좋을 때거든요. 2분기 또 실적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로보택시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건요, 거의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로보택시 안 믿겠다는 거죠. 아, 그거 구라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들이요, 가끔씩 보면 거의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얘는 이성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정신줄 그냥 아예 그냥 막가파들 같은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줄 놓고 여기다 베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식이죠. 이전에 만약에 안 나오자 $100까지 안 내려가면요. 그 전에 그냥 프리미엄만 주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겠죠. 뭐 $30씩. 한 개당 $30 보는 건데. 어찌됐건 뭐 지금 이렇게 갈 것까지 $100까지가 이 친구들 얼마나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전부 다 뭐 $75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급등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요. 아주 재미난 현상이 그냥 공매도들의 멸망, 공매도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유럽에서 정말 진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동안은요, 유럽에 자율주행을 출시한다 얘기 나왔고, 중국에도 출시한다 그랬는데, 중국은 벌써 이제 통과돼서 열심히 실험 중이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죠. 그만큼 유럽 시장은요, 어마어마한 이 절차상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머스크가 유럽에서 공장 세울 때도 거의 1년 이상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1년 반인가요? 그래서 유럽의 굉장히 많은 환경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을 정말 5만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5만 페이지를 갖고 갈 정도로 너무 소위 말해서 절차들이 일 처리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PDF 파일로 제출하려고 보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PDF 파일로 안 돼. 종이 페이퍼로 다 프린트 해가지고 몇 개월에 보내라 그랬죠. 5만 페이지를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지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너무 빈약한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머스크는 유럽에서의 어떤 어프로브를 받고 승인 받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도 중국에 비해서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게 노르웨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공개됐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이게 에비던스예요. 자, 근데 빨간색으로 중간 부분 보시면 하이라이트 보면요. Tesla isn't just thinking about FSD in Europe 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단순히 유럽에서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다가 자율주행을 시행해야지 라면서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테슬라는 actively executing multi-country approval plan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도 하지만 동시에 각 나라별로 디테일함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별로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 있죠. 멀티 컨트리 어프로브 플랜을 이미 소위 말해서 각 나라마다 맞춤형으로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 다큐멘트를 좀 보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FSD 슈퍼바이저를 Public Roads in Europe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공적인 길에서 보통 Public Road에서는 슈퍼바이저를 테스팅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Regulatory Exemption입니다. 규제를 제외시켜 달라는 거죠. 특히 Norwegian Authority입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 규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제들을 좀 배제시켜 달라, 면제시켜 달라라고 노르웨이 당국에다가 노르웨이의 맞춤형으로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따로 신청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은 Stepping Stone to Secure EU-wide Approva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에다가 이 규제를 이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럽 전체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유럽 전체에 대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디테일한 비리듯이 마치 미국 보면 미국 전체 페더럴 연방 차원도 있겠지만 또 각 주마다 주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법의 디테일한 건 또 그건 따로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미국 전역에서 다 직접적으로 판매가 안 돼요.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든요. 근데 이미 13개인가 14개 주가 현재 직접 디렉트 바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투 비즈니스죠. 이 고객이 직접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열 몇 개 주가 아직도 테슬라를 직접 못 팔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웃긴 겁니까? 근데 지금 그걸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법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로비스트라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것들만 풀리더라도 테슬라의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별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맞춤형으로 다 지금 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과되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는 게 지금 전기차가 지금 거의 95%, 98%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르웨이 같은 데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길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또 질서도 잘 지키고 하니까 충분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지금 테스트하는 거 보세요. 극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길들이 많고 미국에 없는 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전거 도로랄지 미국하고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도 익숙해지고, 근데 유럽은 더 쉬울 거예요. 중국을 해결하게 되면 요즘 극한 테스트 하고 나면 뭐 인도까지, 뭐 아시아 웬만한 나라는 다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랄지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하고 뭐 깔끔하게 이제 또 이 서방 국가들은 비슷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가 또 이 굉장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오히려 이럴 때에 더 계속 사모아 간다면요. 앞으로 테슬라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게 보고 연말 보고 또 2030년도를 보고 달려간다면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 조스티였습니다.